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외제차 수리비 많이 나오는 차량들 말씀드렸는데 영상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산차 수리비 많이 나오는 차들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저번 영상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우디가 엄청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다 그러고 진짜 의견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봤는데 욕을 일단 많이 달더라고. 근데 아우디뿐만 아니고 좀 깠잖아, 이 차 저 차 괜찮은데 왜 그러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 진짜 지옥이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경험이 틀려. 경험치가 다르고. 왜냐면 A라는 사람은 이 차를 한번 탔는데 만족도가 높았고 고장이 잘 안 났어. 그러면 당연히 그 좋은 인식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얘기할 거고, B라는 사람은 그 B라는 사람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할 건데, 일단 그분들이랑 나는 달라. 왜냐? 나는 차를 접하는 사람이고 중고라는 특성을 가진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경험치가 좀 다르고, 그런 분들 중에 중고로 구매했던 분들도 있지만 신차로 구매해서 오래 탄 분들도 있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타면서 꾸준히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팩트만 얘기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다. 사람은 다 경험이 틀릴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봤어 내가. 그러면 네가 아우디 안 좋다고 하면서 왜 1년에 뭐 40, 50대 아우디 판다고 하는데, 그럼 니도 똑같은 차팔이 아니냐, 이거 차팔이야, 뭐 이런 거 봤거든. 근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차라는 건 있잖아, 꽂히면 사야 돼. 그때 말했잖아, 이보크, 레인지로버 나도 타봤던 경험이 있고, 그때 딜러 하면서 이 차가 안 좋은 거 알았어. 근데도 꽂혔으니까 샀단 말이야. 그리고 또 우리가 올린 그 외제차 까는 영상을 보고 이보크를 나한테 그저께 사러 오신 분이 있어. 니 이제 이보크 까는 거 보고 사러 왔다더라고. 제가 이보크를 그렇게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사러 오셨습니까 하니까 솔직해서 사러 왔대. 그러면 다른 거 대안도 많은데 라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이 차에 꽂혔기 때문에 이 차를 사야 된다. 그래서 뭐 팔았는데 차에 꽂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만 이런 차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숙지를 하고 사시면 좋다, 이걸 알려드리는 거죠, 정보로서. 내가 이 차 사지 마라 보다는 이왕이면 다른 거 사라. 근데도 산다고 하면 이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정도 각오는 하고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 뭐 좋다 장점만 얘기하면 좋은 거 너무 많아. 아우디도 뭐 좋은 거 너무 많지. 조명회사라고 불릴 만큼 뭐 라이트부터 해서 안에 실내 조명 이런 거 너무 잘 만들기 때문에 장점만 말하기에도 끝은 없어. 근데 분명히 단점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언급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지. 아무튼 중고차라는 게 점점 개선은 되니까 살 때 좀 이슈 있는 것들은 잘 보고 사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른 말 이제 그만하고 국산차 수리비 많이 드는 거 한번 찍어봅시다. 먼저 이 차 한번 소개해줄게. 이게 YF 소나타야. 요게 이제 세타2 엔진이 들어가. GDI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MPI 들어가는 모델이 있고 조금 다른데, 이 세타2 엔진이 문제가 많았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했던 차가 YF고, 근데 YF가 이 스컬핑 소리라고 해서 엔진이 이제 갈갈갈갈갈 이런 소리가 좀 심하거든. 대체로 그래. 그래서 엔진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아. 이 소리 정도면 예민한 거는 뭐 좀 감안하고 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엔진이 보링을 해야 되고 교환을 해야 되고 이런 차들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YF 소나타 사시는 분들 지금도 많이 팔리거든, 중고차에서. 그래서 YF를 사시려는 분들은 좀 이게 세타2 엔진인지 아니면 그 뒤에 개선된 엔진이 들어가는 차들도 존재하거든. 그냥 일반 GDI보다는 MPI가 조금 낫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엔진이 이 차에 들어가는지를 좀 잘 고려해야 되고, 실제로 차량 컨디션을 보고 스컬핑 소리 많이 나는지부터 해서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다. YF나 이런 걸 찾는 분들은 차가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가격대에 들어오는 차 중에서는 그나마 좀 선택적으로 그나마 그래도 현대차라서 괜찮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고민하시고 아 이런 게 좀 나는 거슬린다 하면 다른 대안을, 금액을 좀 더 줄이셔도 되고 좀 더 늘리셔도 되고, 다른 대안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려해서 구매를 생각하면 좋다. 이 차 YF 얘기하다가 차주분이 앞에 계셨어요. 근데 진짜 이거 엔진 상태 안 좋다, 참 머리 아프다 매입해 왔는데 이런 말씀하셔서 소리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게 갈갈갈갈 이런 소리 있지? 이게 YF에서 특히 많이 나. 심한 차가 있고 좀 덜 심한 차가 있는데 조금 특히 심하네. 이게 근데 디젤이 아니지, 가솔린이야. 야, 근데 이 차는 좀 유독 심하긴 하네. 안에서도 갈갈갈 소리 많이 들리네. 근데 이게 봐봐, 차가 85,000km밖에 안 탔어. 85,000km밖에 안 탔기 때문에 그럼 진짜 심각하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세타2 엔진은 조금 피하시면 여러분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아 나는 이런 차 못하지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냉정하게 YF는 좀 걸으십시오. 특히 10년에서 12년식 YF가 좀 심한 차들이 많습니다. 14년까지도 세타 엔진이 들어간 차가 있는데 그래도 좀 개선된 차들이
차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10에서 12년씩은 대부분 조금 심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엔진 소리 빼고는 다 좋네. 두 번째 차는 크루즈 차량이다.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엄부터 크루즈까지 모았고 브랜드는 쉐보레인데 쉐보레 차들이 장고장은 뭐 많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잘 없는데 수리비는 조금 비싸. 일반적으로 국산차 뭐 현대, 기아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 쉐보레가 지금은 미국 GM사에 있기 때문에 약간 외제차로 봐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중에서도 크루즈 그리고 뭐 말리부 이런 차들이 고장률이 조금 높은 차다. 특히 이제 크루즈 이 차는 어떤 게 잘 고장나냐면 일단 냉각수 오버히트 현상이 좀 있어. 그게 뭐냐면 차에 냉각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넘쳐 흐르면서 다른 데로 들어가서 섞이는 거야. 뭐 오일이나 이런 걸로 섞여서 엔진이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조금 있고 그 유명한 보령 미션이라고 한다. 왜 보령 미션이냐면 충남 보령 공장에서 만든 미션이 보령 미션이야. 진짜 그 보령 미션이라고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거든. 근데 특히 라프, 크루즈 이 차량이 많이 들어갔던 차고 한 11년씩, 12년씩, 13년씩 뭐까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 이 미션이 좀 안 좋다. 6T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요 크루즈 이런 차를 보시는 분들은 미션 상태를 좀 잘 봐야 돼. 이게 또 근데 미션 오일만 잘 교환해줘도 뭐 튕김 현상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잡히는 경향은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중고차 구매하실 때 중점적으로 보면 좋지. 근데 크루즈, 뭐 YF 또 조금 이따 소개할 MD 뭐 이런 차 보는 분들은 물론 돈이 많으면 더 좋은 차를 구매하고 싶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예산 안에서 요 정도 차량밖에 못 보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과 협상하는 거지. 근데 이 가격대에 들어온 차들이 보통 한 300에서 600 미만에서 조금 괜찮은 차를 타겠다.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그분들이 이런 차를 사서 수리비가 더 나오면 조금 더 비싼 차를 샀을 걸이라는 후회를 하셔. 그래서 엔진이 좀 어떤지 미션이 어떤지를 꼭 잘 생각하셔야 된다. 보령 크루즈라고 부르는 이런 차도 요런 이슈가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또 보여드릴게. 이 차 아반떼 MD 차량이야. 아반떼는 베스트셀러잖아. 차 판매량이 진짜 많거든. 특히 이제 MD는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꾸준히 많은데 이 차는 다른 거는 볼 거 없어. 볼 거 없는데 감마 엔진이라고 해서 이 차에 들어갔던 엔진이 오일을 좀 과도하게 소모를 해. 오일을 먹는다고 하거든. 새고 이런 게 아니라 엔진이 오일을 먹어. 그래서 오일이 계속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일을 계속 보충해야 되고 자주 보충해줘야 되고 그러다가 오일이 없거나 좀 모자라거나 이러면 엔진에 무리를 줘서 엔진이 뻗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아반떼 MD를 찾는 분들은 이게 보링이나 리콜 이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것만 보고 사셔도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걸 놓쳤다. 근데 내 차가 엔진 오일을 소모 많이 안 한다. 이러면 다행인데 소모를 좀 많이 한다. 이러면 엔진 교체, 수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좀 오래 타고 그것만 좀 유념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아반떼 MD는 뭐 좋은 차지. 자, 마지막 차는 이 차인데 야 진짜 눈에 안 보이더라. 우리 한 20분 걸었나 이 차 찾으려고? 와 진짜 힘들다. 자, 마지막 차 이 차량입니다. QM3 차량입니다. QM3 차량이 고장이 잘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이 차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게 DCT 건식 미션입니다. DCT 미션 안 좋다 이런 거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줬을 거예요. 자, 그럼 DCT 미션이 왜 안 좋냐? DCT 미션이 일단 꿀렁임이 심합니다. 꿀렁임이 심하다는 게 이게 차를 타고 가다가 막 꿀렁꿀렁거려요. 그러면 당연히 승차감도 안 좋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 꿀렁임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차에 무리를 주는 겁니다. 수동차를 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저희 나이 때나 저보다 좀 밑에 나이 때는 수동을 거의 탈 일이 없을 거고 그 위에 세대는 이제 수동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스틱이죠, 스틱. 스틱 운전 잘 못하는 사람 차 타면 이게 기어 변속을 부드럽게 안 해주면 꿀렁임을 느껴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오토인데 왜 그런 느낌이 드냐?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건데 고장이 잘 난다기보다는 원래 차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충격이 계속 가다 보니까 미션도 잘 나가긴 해요. 엔진, 미션이 자동차 수리할 때 제일 비싼 부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이 차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타면 차가 계속 꿀렁이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문제가 있는 차를 산 게 아닌가? 왜냐면 기존에 뭐 남의 차를 탔든 내가 타던 차를 생각을 하든 해보면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오르막길이라든지 저속에서 변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잘 안 붙죠. RPM만 올라가고 그러면은 웅은 하는데 속도를
딱 치고 못 나가니까 차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내가 잘못 샀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DCT 미션, 특히 QM3에 들어가는 미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장점도 많습니다. 무슨 장점이 있냐면 스틱 느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틱이 좋은 게 뭐예요? 연비가 좋잖아요, 여러분. 특성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스틱 느낌이 나는 차는 연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들어가 있고, 이게 듀얼 클러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 되다 보니까 연비적으로는 진짜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출퇴근이 멀거나 이런 분들은 이 차 좀 꿀렁임이 있어도 연비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장점을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평소에 예민하고 차 승차감을 생각하고 작지만 안락한 차를 원한다 하는 분들한테 안 맞는 거죠.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리비 많이 들어가는 차, 문제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차들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 오늘 설명드린 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조금 포인트만 짚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고차라는 거는 수리를 안 하면 좋지만 수리를 안 할 생각을 하고 사면 안 되는 차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고차도 뽑기운이 존재합니다. 잘 뽑으셔야 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좋은 딜러를 만나야 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단점들을 많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걸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이 차의 단점을 모르고 샀는데 문제가 있는 거랑 단점을 알고 샀으면 접근 방식이 틀려요. 근데 저는 딜러로서 저한테 차를 사러 오시는 분이든 아니든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면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500만 원, 600만 원 다른 차보다 100만 원, 200만 원 싸게 사지만 그만큼 또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수리비를 감안하면 처음부터 이 금액을 더 지불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당장 그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은 알지만 좀 저렴하게 사서 혹시나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고장 나면 그 정도 각오는 할게, 이런 정보들을 얻으면서 본인의 예산이라든지 또 뭐 연비라든지 앞으로 이제 일어날 것들을 대비해서 플랜을 짜고 움직이는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중고차를 왜 삽니까? 돈이 많으면 아무 차나 막 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본인들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는 거고, 그 상황에서 좀 잘 이런 걸 움직여서 구매를 해야 할 때 이런 정보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죠. 본인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인 마냥 막 이런 걸 남을 헐뜯고 그러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저도.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요런 느낌도 있구나, 나는 이 차 탈 때 좋아하는데 근데 이 차는 이런 문제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알면서 정보를 얻어가면서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꼭 좋은 딜러만 만나야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차의 특성들 잘 알고 있으면 처음부터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막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보다 그냥 좋은 정보 얻었다, 아니면 나는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차파리가 어떻냐 저떻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채널 보지 마세요. 안 봐주셔도 됩니다. 물론 뭐 또 불만이 저한테 있을 수 있고 제 채널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놈들 다 허위딜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모두가 아름다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4종류의 차를 말씀드렸는데 공교롭게 현대가 2대, 쉐보레가 1대, 삼성이 1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기술력이 많이 발전돼서 좋아졌어요. 차들이 계속 개선이 됩니다. 발전을 시키고요. 보니까 1000만 원 미만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한 40%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예산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보는 차들을 좀 포인트 짚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